안녕하세요. MNDBTC입니다. 최근 여러 채널들에서 NFT는 다 사기다.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나올 뿐이다. 라는 영상들을 보았고요. 댓글에는 비트코인도 똑같을 거다. 10년 안에 멸망할 거다. 라는 댓글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대형 경제 채널들에서도 하나같이 NFT를 디스하더라고요. 네, 99%의 NFT 프로젝트들은 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 NFT인데요. 21년에 한 말레이시아 사업가에게 33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번의 가격 하락이 있은 후 4천만 원이 됐다가 6천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는 어땠나요? 한때 국산 NFT의 자존심이라 불리며 최고가 약 4천만 원을 찍었던 메타콩즈. 지금 바닷가는 0.005이더 만원, 거의 0원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그래도 가장 오래 혜택을 주던 롯데의 벨리곤 프로젝트마저 26년 2월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20년 전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너도 나도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폭등하던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블 처참하게 터졌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해킹이 일어나고 딥웹 같은 범죄 창구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은 사기다, 쓰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자, 비트코인도 똑같았습니다. 미디어에서 사용 선고를 몇 번 받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말해주는 비트코인의 사용 선고 횟수는 500번입니다. 그 500번의 사용 선고를 받고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아 현재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매일같이 언급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NFT도 지금 그 닷컴 버블이 터지는 순간 잠깐의 사용 선고를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9%의 거품에 속해 있는 PFP, 프로파일 픽처, 즉 그림만으로만 존재하는 NFT는 버블이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치가 형성된 PFP NFT들을 제외하고는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의 니즈와 기술의 특수성이 합쳐지는 1%의 지점에서 진짜 가치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닷컴 버블 후에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NFT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NFT는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99%가 망한 이유입니다. NFT는 그림이 아닙니다. NFT는 디지털 등기부 등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아파트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거 내 아파트예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 아파트는 내 거다라는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NFT도 똑같습니다. 원숭이 그림 파일 자체가 NFT가 아니라 이 원숭이 그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공공장부에 영원히 박아버린 디지털 등기부 등본, 그것이 바로 NFT 기술의 본질입니다. 이를 통해 모작이나 가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소유권 이동과 흐름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9%의 프로젝트는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 소유권 이게 끝이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살아남은 NFT 프로젝트들은 이 NFT에 그림이 아니라 진짜 쓸모와 권리를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담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글로벌 탑티어 VC랑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통 웹3 생태계, 즉 온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들에 거의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웹3로만 이루어진 프로젝트보다 웹2의 거대한 현실 세계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끌어와서 프로젝트에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웹2 연계형 프로젝트들을 더 좋아하고 안정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 웹2와 연결을 한 NFT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치 펭귄입니다. 이것도 시작은 다른 PFP랑 똑같았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만들고 펭귄 그림 사고팔고 일반적인 그림이었는데요. 자, 퍼찌는 뭘 했냐? 웹3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펭귄 그림을 IP, 즉 지적재산권으로 만들어서 웹2의 실물 시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인형이었죠. 미국의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마트들에 이 퍼치 토이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 버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NFT들이 홀더들끼리 폭탄 넘기기 하듯이 사고 가격 올리면 서로 눈치 보고 팔아서 던지는 그런 프로젝트들만 있을 때 퍼치 펭귄은 웹2 소비자들의 실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퍼치 펭귄 스티커를 유행시키기도 하고 최근엔 강남의 전광판들의 퍼치 펭귄들이 출몰했었습니다. NFT 홀더가 아닌 그냥 펭귄이 귀여워서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돈을 웹3로 끌어온 것이죠. 자, 프로젝트만 잘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를 통해 홀더들 또한 자신의 그림 속 펭귄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며 로열티를 쉐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10%라고 나와 있네요. 자, 퍼치 펭귄은 21년 9월에 발행됐고 이 당시엔 바닷가가 1위더였어요. 그런데 24년 12월 그리고 25년 1월 퍼치 펭귄 토큰이 나올 때 바닷가 22더까지도 갑니다. 모두 가격이 떨어진 NFT들만을 자극적으로 조명할 때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간 프로젝트는 20배가 오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의 프로젝트입니다. K-POP 걸그룹 트리플S의 NFT 오브젝트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K-POP은 완벽한 웹2 사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드하우스와 해시드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현실 K-POP 아이돌을 만들고 그들의 팬들에게 유틸리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트리플S의 NFT는 그림이 아닙니다. 투표권입니다. 팬들은 이 NFT를 사서 이제 타이틀곡은 뭘로 할지, 다음 활동 멤버는 누가 될지 직접 투표합니다. 거기다 이 판매 수익들은 멤버들에게 직접 정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데뷔 1년 차에 이미 여러 회사들의 과장 정도의 연봉, 몇천만 원 정도를 정산받았다고 합니다. 초기 자컨 챙겨볼 때 봤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니즈입니다. K-POP 팬덤의 핵심 니즈는 바로 참여와 서포트입니다. 모드하우스는 이 니즈를 NFT라는 기술의 특수성으로 완벽하게 풀어낸 것이죠. 준이라는 온체인 지표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오브젝트의 지표를 볼 수 있어요. 네, 오브젝트는 지금까지 570만 개가 발행됐고 20만 명의 홀더를 가지고 있고 이런 토큰이 느는 속도나 홀더가 느는 속도가 기울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자, 결론입니다. 퍼치 펭귄과 트리플S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림만을 팔지 않았습니다. 퍼치 펭귄은 IP 라이센스라는 권리를 팔았고 트리플S는 팬 거버넌스라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99%가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 쓸모도 권리도 없는 그림 파일을 투자라며 속여 팔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NFT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99%의 그림만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기라고 할 때, 끝났다고 할 때 기술의 본질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NFT를 보신다면 이 그림 예쁘다, 힙하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권리가 적혀있나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NDBTC였고요. 저는 계속해서 8년차 트레이더의 시장에 대한 생각을 담긴 영상들을 업로드할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